감당하기에 힘든 큰 사고,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피해자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전염되기 쉽기 때문에 집단 스트레스로 증폭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잔디 기자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인터넷을 봐도 모두 세월호 사건 이야기뿐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화면과 기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고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울하죠.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 며칠로 자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죠. 사망자가 늘고 있는 데다 또다시 인재란 것이 밝혀지면서 분노와 무력감, 미안함까지 더합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침울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웃는 것도 함부로 웃으면 누군가한테 꼭 미안한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사회 전체가 급성 스트레스를 받고 침체된 분위기로 간접 피해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슬픔과 분노,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불안과 분노는 주변에 쉽게 전파돼 더 큰 분노와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분노의 대상을 찾아서 그 분노의 대상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감정 반응들이 적절하게 이제 수용이 되고 정리가 되어서 국민들이 일상성을 회복을 하고 또 애도하는 마음을 갖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희망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이 놀랄까 봐 관련 이야기를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장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에 노출돼 문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언론과 또래 집단의 의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건전한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또래 그룹과 접촉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힘들었던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아이들 간의 응집력과 친화도가 새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워낙에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생명력, 고유한 회복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서로의 감정을 편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집단 불안감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고 관련 영상과 정보에 과하게 노출되는 것은 불안과 공포심을 높일 뿐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적으로 악몽을 꾼다거나 불안감에 사흘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의 증세가 있다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분노와 슬픔, 무력감 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희망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